가치주로 매매하실 때는 물과 공기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돈 100억이 중요하겠어요? 물과 공기가 더 중요하겠어요? 물과 공기는 너무 많잖아요. 네. 만 그런 건지 이런 기업들이 늘렸는지.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포레스트 검프 있잖아요. 거기서 톰 행크스는 애플 주식을 산 건지도 모르고 내 파트너는 사과 회사를 사놨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주식은 그렇게 대단히 어렵다기보다는 요즘 뭘 사람들이 많이 사. 그 정도의 리서치부터 네.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분석을 해보시고 고스톱하고 제가 비교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7장을 딱 받아서 유리할 때 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고스톱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분은 이 7장이 유리한 편지 아닌지 처음 그것부터 분석이 안 되잖아요. 네. 아, 이럴 때가 주식 사기 좋은 기회였고 쌍피 2개 들고 치는 고스톱이나 네. 막 이런 게 이제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실 때까지는 좀 가볍게 계속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웬만하면 죽으세요. 네, 그래서 올해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해인데 기다리는 매매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질문은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걸 피날레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 거장이 묻고 박세에게 답한다. 이런 코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길이 남은 전설 거장의 명언을 지금 현상과 대입을 해서요. 박 전무님이 지금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씀해주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구루의 선구자 같은 분인데요. 가치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이분은 항상 이 안전마진을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활동한 게 벌써 뭐 80년 전인데 그렇죠. 네. 이때 뭐 인터넷도 없고 이 시절 안전마진과 지금 뭐 정보가 다 오픈되는 뭐 5 시대의 안전마진은 완전 다른 개념일 것 같거든요. 이 안전마진한 개념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효율화되고 정보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이 효율성이 더 단단해진 거죠. 정보에 대한 이 주가에 반영하는 속도가. 그래서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똑같이 35% 빠졌다가 회복하는데 거의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뭐 한 7개월이면 다 회복을 해버리죠. 점점 더 과거의 차트가 점점 더 이렇게 압축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어떤 이런 온라인이 전혀 없었던 시절에는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없어진 게 아니고요. 1960년대 유진 파머 교수가 시장은 그 효율적 가설을 얘기하면서 이미 그때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네. 싸게 거래되는 거는 미래에 이 기업이 뭔가 계속 그 내재 가치를 까먹을 거기 때문에 저평가돼서 거래되는 거고 비싸면 비싼 대로 다 이미 다 프라이싱 하고 있다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이 책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겁니다. 아, 뭐가 왜 이래 안 맞지? 네. 예. 그러면 분명히 그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시장의 가치, 그러니까 시총이 10조인데 청산 가치는 20조예요. 그래서 순자산 대비 PBR 0.5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소위 말해서 이 안전마진을 내가 확보하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축소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안전마진을 가진 채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막 딜레마에 빠지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런 현상이 소위 말하는 성장주가 왜 가치주 대비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고평가를 받느냐 뭐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냥 짤막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자본주의는 혁신기업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슈페트가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기술적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 배경에는 국방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어주고 거기서 R&D 센터가 되는 거죠. 국방부가, 미국의 국방부가. 거기서 이제 펜타곤에서 쓰던 게 사실은 이 온라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닷컴 기업이 탄생하게 됐던 배경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 혁신 기업에 의해서 기존의 올드한 이코노미를 디스트럽트라고 그러죠. 파괴시키면서 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뭐 100배, 1000배가 나잖아요. 돈은 스마트해서 요즘 그런 기업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치 영역으로 가는 올드한 그 이코노미 속에 있는 기업들을 자꾸 안 쳐다보게 되는 거죠, 돈이. 그래서 안전마진은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데 뭔가 섹시한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 계속 가치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희소해야, 와, 내가 이런 기업을 찾았는데 이 회사가 PBR 0.5밖에 안 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모든 그 수급은 이 공급과 수요인데, 그죠? 이 가치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가치주 자체가 이 희소성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매매하실 때는 물과 공기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돈 100억이 중요하겠어요? 물과 공기가 더 중요하겠어요? 근데 물과 공기는 너무 많잖아요. 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주를 발굴해서 와, 이렇게 엄청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 라고 했을 때 이 기업만 그런 건지, 이런 기업들이 널렸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마진의 함정에 빠지면 좀 안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한 분은 필립 피셔인데요. 이분은 이제 성장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이 말씀은 당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에만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전무님, 이건 뭐 특정 기업 자기가 아는 몇 개 몰빵하라는 뭐 그런 뜻인가요? 아, 예. 그 워런 버핏도 결국은 포트폴리오 보면 애플이 거의 40%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거의 몰빵인 거거든요. 제가 아는 주식의 대가들은 보면 몰빵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한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너네들 이런 거 모르지 하면서 그 한두 기업에 몰빵한 대가들을 만나보면 네.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줄줄줄줄 나오죠. 실제로 보면 제가 모르는 얘기들은 하실 때가 많아요. 네. 그 정도로 본인만의 확실한 그 기업에 대한 리서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투자에 있어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집중화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가 분들이 그렇게 할 실력이 안 된다면, 네. 안 되기 때문에 ETF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ETF가 뭡니까? 그 섹터 ETF면 그 섹터를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게 ETF고, 그죠? 네. 코덱스 200이면 200 종목을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게 코덱스 200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영역에서는 분산을 많이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고요. 점점 더 내가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시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하신 말씀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실천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저희 고객분 중에 그 미대 교수님이 계세요. 네. 네. 그 미대 교수님하고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애가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데, 네.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산업 디자인과도 붙고 영어과도 붙었는데, 예. 영어과를 갔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앞으로 결국 애플도 디자인에서 승부가 났던 거잖아요. 네. 예, 다른 뭐 기술적인 예.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뭐 스티브 잡스 자체도 디자인을 공부를 했었고, 아, 디자인을 할 걸 잘못했었나라는 얘기를 그 미대 교수님한테 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존의 그 미술을 전공한 예중 예고 학생들보다 미국에는 수학과 출신, 뭐 경제학과 출신, 그런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어떤 미술
작가로 이렇게 데뷔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예. 예. 그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어릴 때부터 너무 틀에 박힌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 유연성과 독창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도권 미술교육란에 너무 노출되면 좀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주식하고 똑같네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연한 머리를 갖는 거거든요. 유연한 머리요? 예. 그리고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미술이랑 주식이 똑같다니. 그렇죠? 네. 네. 근데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다른 분들 우리 업계에 계시는 많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에 비해서 제가 유일하게 좀 잘하는 거 하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예요, 저는. 네. 예. 또 오픈 말씀도 마인드고.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 오픈 마인드에다가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제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예. 예.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밑그림이 되는 정보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뭐 작년에도 뭐 1950 할 때 제가 삼천 간다라는 얘기를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배경이 왜 삼천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설명은 제가 논리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상력을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림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회사에 뭐 대학생 인턴들 뭐 작곡가 출신, 미술 출신 뭐 이런 거 저는 전혀 구분 안 하고 얼마든지 이게 꼭 우리가 기본적인 회계 용어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대차제표랑 손익계산서에서 늘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영업이익이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 두 개는 딱 30분이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죠. 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기업에 대한 이 경쟁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데 워런 버핏이 왜 옛날에는 코카콜라를 그렇게 열심히 샀고 지금은 애플을 왜 저렇게 사고 왜 루이비통이랑 이런 명품을 하는 LVMH 같은 주가는 왜 저렇게 강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딱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을 잘하려면 IQ 80 이상이면 되는 것 같아요. 높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좀 긍정적이고 네. 우직하고 성실하면 성공을 하는데 요 캐릭터가 우리 옛날에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포레스트 검퍼 있잖아요. 포레스트 검퍼에서도 보면 애플 주식을 산 걸로 나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시 봐야겠네요, 오늘. 네, 그래서 거기서 톰 행크스는 애플 주식을 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왜 내 파트너는 그 사과 회사를 사놨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주식은 그렇게 대단히 어렵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피트린치가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이제 실천가가 됐다 했잖아요. 그 실천은 우리가 리서치라 하는 실천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리서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피트린치도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요즘 뭘 사람들이 많이 사? 그 정도의 리서치부터 네.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분석을 해보시고 이 모멘텀이 이런 아이폰을 쓰는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뭘 쓰는 이 강력한 모멘텀이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지속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주식을 우직하게 들고 가는 그 우직함 뭐 그렇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은 워런 버핏입니다. 지금 사실 박 전무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버핏의 말인데요. 이 말은 아니지만 그 역시 좋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말씀은 훌륭한 타자는 나쁜 공에 방망이로 휘두르지 않는다. 투자라는 타석에서 최적의 투자 기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 버핏의 얘기 지금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너무나 참 소중한 말씀이고요. 고스톱하고 제가 비교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뭐 아까 타짜도 말씀하셨으니까 7장을 딱 받아서 유리할 때 쳐야 되잖아요. 그죠?
유리할 때 쳐야 되는데 이 고스톱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분은 이 7장이 유리한 패인지 아닌지 처음 그것부터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유리할 때 치면 되는데 그 유리할 때만 치면 패 안 좋으면 자꾸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화토판에서 자꾸 죽으면 얄밉잖아요. 네. 얄미워서 연사제도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얄밉게 치지 말라고 연사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내가 연사를 한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너 왜 계속 주식 안 해?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워런 버핏의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가 이게 경험이 짧으시면 작년과 같은 기회가 얼마나 정말 뭐 10년 만에 오는 기회인지를 이제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작년에 처음 하셨으면. 근데 지나고 보시면 아, 이럴 때가 주식 사기 좋은 기회였고 이런 기업이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하기가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구나. 이게 한가운데 들어오는 직구구나. 이게 쌍피 2개 들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네. 막 이런 게 이제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실 때까지는 좀 가볍게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올해 3100이라는 지수는 작년처럼 그전 수익 안 날 겁니다. 작년처럼 코스피가 30% 올랐거든요. 그런 수익 안 날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한 7%, 8%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웬만하면 죽으세요. 웬만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죽는다는 마음이 어떠냐면 저희는 이제 현금을 20%에서 30%를 만들어 놨다가 지난번 3천 딱 깨지니까 그때 많이들 무서워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2,950 찍는 날, 야, 주식 편입비 다시 90까지 올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해인데, 그러려면 한가운데 직구가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를 노리려면 그 전에 볼에 스윙을 3번 해버리면 삼진아웃 돼버려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매매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질문을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 피날레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박 전무님 모시고 소중한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박세에게 행복한 투자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박 전무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